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오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선 병립되어야 할 것은 정치 역할에서 공정과 상생, 타협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를 혁신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는 대명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강조하여 근원적 문제의 고민과 해결 방안으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권능을 높여 제대로 일하면서 보다 나은 희망을 만드는 구체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면 정치개혁의 동력은 미진해지고 그 효과는 반감되어 그 어떠한 제도도 실효성에서 신뢰받지 못하여 선거공학적 계산이라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3대 총선을 통해 소선거구제 도입 후 국회는 수많은 선거제도를 제안하고 바꿔왔습니다. 특히 2014년 헌법재판소의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끊임없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대표성을 야기하였고 현실 적용 과정에서 이에 득실과 정치적 합의 과정의 충돌로 자리다툼과 권력 쟁탈로만 여겨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먼저 국회가 기득권으로 비추어지고 비판받는 중에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보다 많은 의원들의 급여와 재수당 문제입니다. 일상생활 보장과 이미 재력이 충분한 의원만이 선거에 나가게 될 수 있는 우려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의미의 현재 급여 기준을 국민의 상식에 맞추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근로의 대가의 평균 기준에 적정하게 맞추고 실효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는 정책개발비 지급균이 구분 선행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검증 자료에 의한 인사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공정과 상식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업무의 지속성과 함께 책임감이 증가되고 실제적 신분의 차별도 해소됩니다.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 시스템의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적재적소의 인사와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회 헌법기관과 호흡을 맞추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한 룰 확립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누적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와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에서 우리 국회가 예외가 돼서는 안 되며 언제나 당당해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 헌법은 선거 공영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은 선거 전에 보조금을 받고 선거 후 선거 비용도 받는 이중 수령 논란으로 선거 재테크라는 오명도 존재합니다. 중앙선관위도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 후원금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치인은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후원금의 투명성에 있어 고액을 후원하면서 신원과 업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치 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부분과 본인 셀프 후원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등의 편법 특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하여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기부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한도의 2배로 확대하고 있으나 정치자금을 지역국 주민 및 기관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금 소요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한도를 늘렸으나 국회의원 선거기간이라면 모를까 나머지 기간의 증액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이중보호적인 입법활동이 있어야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합니다. 단순한 입법 청원과
단기적 임시 처방의 결과로 입법 실험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은 국회가 먼저 공정하다는 인식을 주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생각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 발의를 성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을 강화하고 본회의 과정의 초스피드 투표를 개선하고 법안 내용에 대한 무지를 줄여서 책임과 의무에 입각한 확실한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가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문적인 입법 정책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며 소외전자들의 시각에서도 법안과 제도 개선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함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국회의원이지만 관행적이고 세습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계층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1:1 대변이 가능한 전문직 비례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 과두제 정치처럼 비추어지는 고질병 문제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의지로 보여줄 것입니다. 대중치료요법적인 땜질 처방적 입법 활동이 아닌 경제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정당한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입법 보호적인 기능의 전문 비례대표 제도는 존속하고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선발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의 정당성 부여로 지금까지 비례제도의 여러 가지 구도를 고찰과 고증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남은 의정기간 동안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하여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노력과 과정이 역사는 바꿀 수 없겠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는